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뭐 장기표 선배님을 80년대부터 아는 그때부터 대단히 존경하는 선배님이셨고, 뭐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시기도 하고 그때부터 사숙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평생 우리 장기표 선생님을 보면 이 공식을 갖고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세계가 어디로 변화하고 있고 문명이 어디로 가고 있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항상 구체적인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그런 어떤 면밀한 사유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받아서 이렇게 좀 보면서도 여전히 이 필력도 살아계시고 생각도 펄펄 젊은 사람들보다 더 살아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우리 선생님께서 이 책의 그 주제를 하나의 키워드로 집약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말씀드립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말씀드린다면요, 오늘의 신문명 시대, 오늘의 세계적인 대변화를 문명의 전환으로 보고 이 새로운 문명 시대에 이 국정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국정 방안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이 경제적인 풍요, 정치적인 자유, 사회적 평화를 누리는 가운데 자기가 하는 일 속에서 자아실현의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정치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 국민들과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고 그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그것이 국가의 궁극적인 목표이고 사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장 선생님도 딱 여기서 그런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이 자아 실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몇 개의 책을 내면서 유독 강조했던 것이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 그 행복도가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아 실현이라는 개념에 뭐 좀 이렇게 꽂힌 이유가 있으세요? 예, 꽂힌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이 책은 사실은 장기표의 자아실현 정치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싶었습니다. 장기표의 자아실현 정치론. 그런데 출판사에서 이 책의 내용을 보고 장기표의 정치혁명으로 했습니다. 그냥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게 되느냐?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답니다. 이 말씀부터 드리고 내가 질문을 답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책에서야말로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청년 실업, 비정규직, 그리고 노후 불안 등에 대한 대책을 그 어떤 정치인이나 정치학자보다도 탁월하게 저술해낸 걸로 봤을 때 과연 혁명적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출판사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좀 과도한 점이 있었지만 정말 저의 속마음을 빼서 마련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그런데 이러한 이 대안을 장기표가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장기표의라고 갖다 붙였습니다. 우리 오신 하객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 이러한 출판사에서 붙인 이 이름이 딱 맞는 것 같죠? 우리 출판사에 감사해서 그러면 자아 실현인데요.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의 궁극적 목표만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자아실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를 그리스어죠. 유다이모니아라고. 유다이모니아. 내 속에 있는 잠재적인 영향을 발현해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상태를 유다이모니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아실현을 말하자면 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자아실현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도 이것을 내세우지만, 그러나 자아실현을 우리 모두의 가장 행복한 척도로 삼고 국가를 운영하고 삶을 영위하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과 불만, 대립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아실현을 내세우는 것은 이것이 좋아서만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서 또 제 정치 철학에서 자아실현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 국가의 총량적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총량적 발전이 자동적으로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총량적으로 발전하는 그 자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또 그 속에서 꼭 뭐 돈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풍성하게 하고 그 속에서 그 사회의 어떤 공동체를 얼마나 살만한 곳으로 만드느냐 하는 어떤 이 윤리적인 철학적인 그런 내용들도 함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대안을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얘기들을 그냥 나열하면 안 되잖아요. 이제 또 대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 점이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인데, 국가의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해야 될 일은 많고, 그리고 거기에 어디에 우선적인 목표를 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한데, 우리 장 선생님 보시기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뭘 제일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잘못은요, 시대착오적인 진보 이념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 시대착오적인 진보 그것조차도 없는 분이고, 문재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난날 운동권인데 그 운동권이 지난 시대의 진보 이념을 그대로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진보 이념은 진보 이념이 아닙니다. 수구적 진보 이념인데 그것은 바로 수구입니다. 나는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국가적인 폐해를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바로 이로 말미암아서 경제는 파탄되고 안보는 포기되고 교육은 붕괴되고 외교는 고립됨으로써 총체적 국정 파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문제의식입니다. 네. 그런 문제의식을 갖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일본도 한 20여 년 지금 장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정말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해서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과 도약을 하면서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국민들의 개개인의 삶의 질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 뛰어오르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데요. 사실은 진보 세력이 그런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서 사실 비현실적인 정책들과 거기에 기초한 국정 운영을 하는 바람에 의도하지 않은 수많은 나쁜 결과들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장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제안한 것 중에 제가 조금 흥미롭게 본 거는 민주시장주의를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시장경제는 이게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좀 모순적인 것인데,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의 논리고 평등의 에토스인 반면에 시장경제는 효율성과 이 자유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영역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데, 이걸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서
저는 시장 경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을 지난 시대에는 왜 시장 경제여야 돼야 된다고 보았느냐 하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경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창의성과 즉 경쟁을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되게 하는 것이 시장 경제인데, 제가 주장하는 시장 경제는 시장 경제라야만이 경제 활동에서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주장하는 이 시장 경제는 지난 시대 시장 경제하고 전혀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데 시장에만 맡겨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즉 범죄 문제라든지 독점의 문제라든지 안전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적인 통제를 가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이 민주적 통제와 시장 경제를 보탠 것이 민주시장주의입니다. 네, 이건 사실은 많은 논쟁점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좀 더 다른 자세에서 하기로 하고요. 이 책의 그 큰 주제가 결국은 이제 뭐 제목으로 그렇게 달려 있긴 합니다만 정치혁명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치를 통해서만 국가는 그 흥하는 길로 가기도 하고 또는 망하는 길로 가기도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정치혁명의 요체는 뭔가요? 요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요즘 우리 사회에 문제되고 있는 이것을 재래식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아 실현이 국가 운영의 근본적인 목표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문명 정책이라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점에서 하나 좀 건방지게 말씀드리면 요즘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 말씀하신 대로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을 넘어서 잃어버린 20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장기표는 전 세계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대량 실업, 소득 양극화, 환경 파괴, 인간성 상실로 말미암은 인생 파탄과 사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저는 이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이 책만이 아니라 불안 없는 나라 살만하는 책에서 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부하는 사람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 정치 혁명적인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정치가 이처럼 시대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달라야 됩니다. 그 중에 요체가 뭐냐? 정치인들의 특권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누리고 있는 온갖 특권을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 장기표의 정치혁명은 금년도에는 적어도 이 정치인들은 특권을 폐지하는 일에 제가 총매진하겠다는 뜻에서 정치인을 나왔습니다. 아까 짧게 한다 했는데 길어서 빨리빨리 끝냅시다. 그 특권들은 뭔가요? 그 네? 특권들 가운데 가장 특권들요. 얼굴견이 특권이요? 제가 이왕 말하면 딱 두 가지만 말할게요. 대통령 월급이요, 연봉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2억 1천만 원이면 얼마죠? 한 1,700만 원 되죠. 국민은 지금 살기 힘들어 죽겠다는데 대통령이 지낸 사람이, 대통령한 사람이 그 월급을 가지고 저축하는 그런 나라 대가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도 먹을 것, 치약 것까지 다 경조사비 다 저 국가 예산으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한다고 한 달에 1,7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 차관급 이상의 정무직 전 공직자, 공기업 임원들에게는 월급을요 근로자 평균 임금인 320만 원씩만 줘야 됩니다. 이게 국민의 뜻입니다. 이것은 저 장기표는 금년도에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갑자기 저도 월급 많이 먹어본 사람으로서 뜨끔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현실화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왕 물었으니까요. 저는 국민소리당을 창당하고 있는데, 국민소리당 당선 국회의원은요, 2020년 6월 1일이 21대 국회 개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6개월 안에 이 특권을 폐지하는 법률을 관철시키기 전에도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은 그날로부터요 월급은 320만 원 받습니다. 나머지는 한 8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합니다. 또 그 비서 7명 더하기 2명 9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2명만 딱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입법 활동비라 해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나옵니다. 이런 건 안 받고 필요하면은 국회 사무처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국회의원이 단 한 명만 있었다면 이 특권은 이미 폐지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저는 반드시 이루어냅니다. 이루어내지 않으면요 제가 죽지를 안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되셔서 뭐 이렇게 어려운 책에 관한 그 이야기보다도 우리 장기표 선생님 인생과 관련해서 지금 선생님 올해 이제 제가요 얼마 전까지 75세라 그랬는데 며칠 뒤에 생각하면 76일 때다. 그 유엔이 새로 이 그 기준을 발표한 거 보면은 만 75세까지가 중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년을 이제 간 넘기 시점에 오셨네요. 네, 진짜 치열하게 사셨는데 지금 이제 중년에서 노년 입구에 들어가시는데 뭐 새로운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사실은요 이런 거는 제가 무슨 특출한 인물이 돼서가 아니라 제가 아직 철이 들어서 그렇답니다. 철이 제가 아마 철들 날 되면 노망할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제가 뭐 나이도 먹고 그랬지만은 어쨌든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저 장기표의 꿈,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루기를 우리가 장기표가 좀 꼭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겸손 떨기보다는 제가 당당함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제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억지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